혹시 매일 야동을 찾아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분, 아니면 수시로 인스타그램을 켜서 돋보기를 누르고 이미 알고리즘을 장악해버린 모르는 누나들을 찾아보고 있거나 섹시한 누나들이 쇼츠나 틱톡에도 가득하다면, 그렇다면 구독 먼저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상해보건대 아마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해당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새롭고 반복되는 것을 익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를 예측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뇌는 예측되고 기대감을 갖는 것을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요? 야동이나 포르노를 과도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기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도파민과 관련된 정보와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 혹은 쾌락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맞는 말이면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데, 도파민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대하게 만들고 기대를 충족하면서 쾌락을 느끼는 호르몬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유독 뽑기 같은 랜덤 상황을 좋아하거나 게임 속에서 아이템 강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나올까? 강화가 될까 안 될까 하면서요. 이런 확률은 아주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확률에 모든 걸 걸어서 더 큰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뇌는 도파민을 팍팍 분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없는 기대를 줬을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쥐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쥐가 레버를 누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탕이 나오게 세팅을 해둬요. 그리고 쥐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리면 사탕이 하나 똑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쥐가 레버를 누를 때마다 무조건 사탕이 나오게 하고요. 한 그룹은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게 랜덤으로 세팅을 해두는 거죠. 자, 어떤 그룹에서 레버를 더 많이 눌렀을까요? 바로 랜덤으로 나온 그룹의 쥐는 이 레버만 누르면서 식사도 거르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불확실한 보상, 랜덤에 미치는 거죠. 바로 도박처럼요. 그런데 그게 음란물, 쉽게 야동이랑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야한 영상들을 찾아보는 행위가 도파민 분비에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가 심하다면 말이죠. 먼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게, 섹시한 사진이나 야한 동영상, 합법적인 성인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활용하고 즐긴다면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수도 있죠. 또 신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요즘 세대의 콘텐츠 소비 행태는 야한 영상과 결합해서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야한 동영상을 어떻게 봤었죠? 잡지를 구해서 돌려보거나 어렵게 비디오를 구해도 엄마 아빠 안 계시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요. 또 형제가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거실에서 같이 봤어야 했죠. 내 취향을 찾아 쉽고 간편하게 야동을 봤던 게 아니라요. 뭐라도 구해다 주면 그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더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상상력을 더해 채웠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꽤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과 노력이 있어야 은밀한 보상이 생기는 거니까요. 도파민의 정상적인 메커니즘과 일치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거의 휴대폰으로 야동을 소비하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도 그냥 손가락만 휙휙 올리면 내가 모르는 여자들이 내가 예측하지도 못한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가상의 세계도 아니고 스스로 올리는 자극적인 장면들이죠. 그러다 보면 이건 좀 별론데, 이건 좀 내 스타일인데, 더 자극적인 게 나올 것만 같은데 하면서 랜덤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2시간 손가락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딱 내가 원하는 그런 자극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자극을 찾아 돌아다니는 거죠. 아까 말한 기분이 좋아지는 사탕을 기다리는 쥐처럼요. 그렇다면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왜 우리 뇌에 좋지 않을까요? 도파민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도파민 중독에 걸리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더 강한 자극들, 더 자극적인 장면들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한 자극을 받은 뇌는 계속해서 도파민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이렇게 손쉽게 얻은 도파민들의 문제는 곧바로 찾아오는 도파민 하락에 있습니다. 올라갔던 도파민이 그만큼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파민이 분비되기 전보다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야동이나 야한 장면들을 보기 전에 도파민 레벨이 0이었다면 야동을 본 후엔 도파민 레벨이 10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손쉬운 도파민의 남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도파민 레벨의 시작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30이나 마이너스 4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만큼의 쾌락을 얻고자 할 때 예전에는 10을 올릴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면 됐지만 이제는 50만큼의 자극이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예전엔 예쁜 누나의 청바지 사진 정도만 봐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아주 자극적이거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판타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 과도한 야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인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쇼츠를 시청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다른 자극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죠. 야한 것들이 자극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도파민 중독에 걸리면 더 이상 일상의 소소한 생활은 감흥이 없게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음악 감상, 조용히 책을 읽거나 혼자 샤워를 하거나 하는 아주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잊게 되죠. 사람은 정상적인 도파민의 분비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 조상들은 도파민이 뭔지도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도파민에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죠. 가령 수렵과 사냥을 하던 시절의 인류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곳에 먹을 만한 게 있을 것 같아, 멧돼지가 있을 것만 같아 하는 예측과 동기를 부여받았고 사냥에 성공하고 음식을 섭취하며 큰 만족감을 얻는 시스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노력 없이 얻는 보상에 익숙해지면 도파민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라도 야한 동영상을 볼 때 도파민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손가락을 휙휙 넘기거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상을 얻지 말고 운동을 하거나 지식 코코를 보면서 새로운 지식을 쌓는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식을 쌓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